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12월 13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빅매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만기는 하루 전이고 아마 12시간 정도 후 내일 새벽 정도 되면 연준 의장의 연설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연설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가이드라인은 대략 나온 것 같아요. 그 예상치를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 여기하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2018년도 경제 전망에 대한 코멘트,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종목군들이나 수급 부분들이 움직일 걸로 일단 1차적으로 예상이 되고, 오늘 장중에 지난주는 일주일 내내 코스닥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닥은 일주일 내내, 코스피는 3일 정도 하락 부분 나왔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에 반해서 오늘 이번 주는 주 초반에는 살짝 하루 반등, 그 다음 누르고 다시 오늘은 화끈하게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그냥 선물 3,000계약 5,000계약 정도, 5,000계약 전후는 쉽게 매수가 들어오고 쉽게 매도가 나오는 그런 파동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 매수가 거의 10,000계약 정도까지 순간 스팟으로 찍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투자, 기관투자가들 쪽에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대형주군의 움직임 부분들 보면 거의 다 빨간색이에요. 거의 다 빨간색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상승 파동 부분들이 이루어졌는데, 자, 여기에서 보실 부분들, 은행이 3~4% 정도, KB가 3%, KB가 4%, 하나금융이 3% 정도, 그 다음에 증권주들도 키움증권이 5% 정도 반등, 전기전자는 그 다른 종목군에 비하면 조금 약세이긴 합니다만은, 자동차도 1% 전후, 건설주도 최근 하락 부분이 되어서 한 2~3%에서 5% 정도, 조선주도 한 3% 정도 반등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제약주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수급 부분들이 좀 들어오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오늘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가 거의 한 5천억, 4,50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고, 연기금이 한 500억이 약간 밑에, 그 다음 국가지자체도 거의 한 1,000억 가까운 매수가 들어오면서 총 7천억에 가까운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대형주군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에 반해서 외국인은 장중에 코스닥은 한 9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거래소는 또 반대로 한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선물은 매도, 현물은 선물은 매수, 현물은 매도. 근데 코스닥은 규모가 자체가 작으니까 일단 별도로 두고, 거래소는 2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상반되는 전략 부분들을 좀 보였는데, 내일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오늘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섣불리 판단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날 상황에 따라서 위로 치느냐 아니로 치느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이 만기가 끝나고 미결제 약정 자체가 거의 25만 계약 정도 유지가 계속적으로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한 10만 계약 정도가 청산이 좀 되고, 이 나머지 한 15만 계약까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현재 추정치입니다만은 오늘 선물 자체가 326.20, 2480선에서 끝났죠. 326점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포지션 자체에서 선물이라든지 누적으로 봤을 때 322.5 이상이면 그냥 계속 수익이에요. 그 이하로 빠졌을 때 수익이 마이너스권으로 바뀌고, 외국 개인 투자자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328.50 이상 수익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수 자체가 개인 포지션으로 본다고 하면 328.50 이상 올라가야지만 수익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외국인이 1차적으로 굳이 올릴 필요는 없겠죠. 그에 반해서 누적 포지션 부분들을 보면 오늘 선물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풋옵션의 물량, 풋옵션 매수 자체가 그 하락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조금 더 물량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만은 내일도 역시 수급에 그냥 의존하겠습니다. 수급이 어느 쪽 가느냐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오늘 FMC 회의하고 내일 선물옵션 만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 그다음에 세제 개편과 관련된 부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오늘 아침에 장중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올해 12일날 엘라바마에 그 상원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이 이기고 공화당이 졌어요. 이 의미 부분들은 물론 세제 개편안 관련된 부분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뭐 미리 얘기를 드렸어요. 공화당 쪽이 지금 뭐 상원 선거 부분, 재선거죠. 재선거 부분에서도 패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냈는데 돌이켜 보면 트럼프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 통과시킨 게 하나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더 우선권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래서 우리는 세제 개편안이 상원 쪽에서 조금 더 이 기운 자체가 좀 더 강한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상원에 원하는 세제 개편안이 주도적으로 갈린가하고 아니면 하원 쪽에 아니면 절충 우리가 이제 시기상으로 봤을 때 내년에 바로 시작되는 내후년 시작되지 아니죠. 그래서 상원 쪽이 내후년 시작되면 달러가 최근 살짝 지금 반등 부분 나오고 있죠. 세제 개편안의 통과 가능성 부분들로.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늘 뭐 연준 의장이 내년에 경기 전망 부분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반응 부분들을 하겠지만은 세제 결합한 부분들이 일단 큰 그림에서 대략적으로 한번 정해 놓는다 하면 세제 개편한 부분들이 1년 뒤에 시행된다고 하면 달러가 조금 약세 방향 부분들로 갈 수 있는 가능성. 물론 여기에 더 중요 포인트는 금리 인상과 내년에 경기 전망 관련된 부분들이 더 중요 포인트인데 1차적으로 그 내용 부분 그리고 그 세제 개편한 부분이 1년 뒤에 진행됐을 때 공통적으로 보는 게 지금 해외 송금 관련된 부분들이 12%, 14% 정도에서 지금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의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해외 송금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이 강도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도 이렇게 그 해외 송금법 부분들이 완화되면서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거의 어디로 갔냐면 자사주라든지 뭐 M&A라든지 이런 쪽에 자사주 쪽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배당 확대라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 이익을 증진시키는 부분은 조금 미진했다라는 보고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참고를 해두시고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은 종목 장세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대형주고는 뭐 다 올라왔습니다만은 제가 대형주고에서 그 눈에 딱 띄는 게 이번 주에 그 망중립성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제 미국에서 발표가 나옵니다. 아마 망중립성 부분들을 폐지하는 쪽으로 그럴 경우는 1차적으로 어제도 그리고 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통신주들이 반등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보면 내년에 5G 투자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 걸고 한 내년 6월 정도 주파수 경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죠. 그래서 아마 저는 당근책도 좀 주지 않을까 좀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5G가 되면 투자 비용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많은 투자 부분들이 좀 진행됩니다. 왜? 촘촘하게 깔려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당근책 부분들을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LGU 플러스가 한 5% 정도 반등 부분 나왔다는 거 일단 좀 체크를 해주시고 망중립성 관련된 이슈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하고 두 번째로 이제 11월 마지막 주인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올 하반기에 소리 소문 없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신라젠 상승 되기 전에 본격적인 상승 보기 전에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소리 소문 없이 올리고 있다는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지를 해드렸죠. 미리 시험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 두 번째로 소리 소문 없이 올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게임주들 얘기를 드렸어요. 시총이 30조가 되면서 그 조선이라든 건설보다 여기보다 시총이 올라가고 있다. 이걸 의미심장하다는 실적 기반 부분들로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한 보름 정도,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오늘 NC소프트가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넷마블이 신고가가 넘어갔어요.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오늘부터 이제 삼성 글로벌 전략 K 부분들이 시작되죠. 일단 기본은 의료 쪽 헬스케어하고 자동차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부분들을 좀 보다 보니까 여기에 그 삼성이 그 이쪽 M&A 부분들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전장 부품, 전장 사업팀 있죠. 전장 사업팀 수장을 최고 재무 책임자로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대형 M&A, 그러니까 돈 관련된 부분들, 돈을 이제까지 삼성의 그룹의 돈을 관리했던 채무 책임자를 전장사업팀 수장으로 사장으로 선임 부분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M&A 부분들 진행할 때 금전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인 사업 부분들 조율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할 것 같고, 이쪽에 M&A 팀이라든지 계속 인력 부분들이 보강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장 사업과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시너지 낼 대형 인수 합병 관련된 부분도 염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만 같은 경우에 한 8조인가요? 거의 9조 가까운 작은 부분들이 좀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스타트업 부분들을 인수를 좀 했습니다. 거기에서 좀 하나 눈에 띄는 게 테트라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라이더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동차. 여기 보면 구글 자동차라든지 보면 위에서 뭐가 뱅뱅뱅뱅 돌아가죠. 이 돌아가면서 빔을 싸가지고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거리 측정하고 뭐 어떤 이미지 부분을 형성하는 이건데, 이거 가격 자체가 요즘 더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 전장이라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의 어떤 핵심 전장 부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테트라뷰라는 회사가 스타트업 기업인데 2008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뭐 삼성이라든 보쉬나 폭스콘 쪽에서 투자를 받았던 회사예요. 군사용으로 개발했던 라이더인데 조금 뭡니까, 이 레이저 빔을 기존 같은 경우는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 부분들 움직이는 거 전체 장면 부분 포착해가지고 이 그림 부분들을 하나 봐요.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뭐 기술력 부분 들어간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가지고 고해상도 이머징 기술하고 라이더의 거리 측정 기술 부분들을 구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삼성이 로봇하고 자율주행차 관련된 기술 보유 스타트업 부분들 투자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벤처 투자가 최근에 퍼셉틴이라는 회사에 100만 달러를 시리즈 A 펀딩 부분들을 단행을 했는데, 이 회사가 로봇하고 자율주행차의 인식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가 봐요. 그래서 뭐 일반 가정용도 가능하고 도로, 그러니까 뭐 멀티플이 가능한 겁니다. 멀티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그러니까 이 로봇, 자동차 전장, 헬스케어 이런 부분에 그리고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삼성정밀화학 1조 자금 매각 20일 날 진행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ABB 입찰 부분들이 20일 날 시작해서 일단 시장에서 나와 있는 하나 정밀화학의 지분 한 20%대를 매각을 하면 1조 정도, 하만 인수에 여러분들 8, 9조 정도 들었어요. 물론 이 역삼각 합병 부분들을 하면서 많이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1조의 작은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삼성물산과 삼성 SDI가 이 작은 부분들을 받았을 때 어떤 포석 부분들을 갈 건가? 상당히 뭔가 드라마틱한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현금, 그렇지 않아도 뭐 현금이 많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매각 부분들 해가지고 어떤 향후 성장 동력 관련된 부분들의 M&A 스타트업,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스타트업 부분들을 M&A 했던 그런 케이스 부분도 있을 때 그거하고 이제 신라전의 스톡옵션 부분들 얘기를 드리면서 이런 선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작은 부분들이 내년하고 내후년 계속 뭡니까? 뭔가 이쪽 기술력 관련된 부분들, 현재 실적이 없더라도 향후에 기술 선점 관련된 부분, 자금이 유동성 부분이 깔렸을 때 이런 식의 새로운 산업군에 버블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버블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걸로 이렇게 버블 부분이 엄청나게 났을 때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 막 개인 대학생들도 막 여기 빚내서 막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리는데 걱정됩니다. 솔직히 걱정되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버블 부분들이 한번 뻥 터져야지 뭡니까, 새로운 산업군이 또 거기 기술력 부분들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의 산업군을 만들어요. 예전에 그 서부 대개척 부분들 했을 때 미국의 철도 공사 엄청나게 했죠. 어마어마한 돈이 유럽에서 투자 부분을 대부분 파산했죠. 파산을 했는데 그걸로 길이 일단 열렸어요. 열리면서 그 열렸던 산업, 우리 예전에 1차 버블 부분들, 1차 90년대에 IT 버블 부분이 났을 때, 그때 물론 그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투자범들이 결국적으로 손해를 봤지만, 그걸로 인해서 뭡니까? 우리 IT 기술 부분이 한 단계 점프가 됐죠. 다른 산업군으로. 블록체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이 지금 그런 케이스가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쪽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뭘까요? 지금 초기예요, 초기. 새로운 기술 부분. 신규 상장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굳이 IPO가 아니더라도 장외기업이든 그 다음에 장외되기 전에 장외기업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삼성전자 시리즈 A, B, C 뭐 팬등 부분들 하는 것처럼 펀딩이 아니더라도 그 회사를 M&A 부분들 통해 가지고 그 회사를 인수를 하는 이걸로 본격적인 드라이브 부분이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 자체가 준비가 착착착착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일 선물 오시면 동시 만기입니다. 동시 만기면서 동시 만기가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거기에 많은 포커스 부분들 하겠죠. 오늘처럼 장중에 수급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 우리가 미리 예상하지 마십시오. 참고하실 부분들은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포지션 이것도 물론 장중에 계속 바뀌어요. 근데 오늘 장 마감 후에 보니까 현재 종합지수 선물이 326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외국인들은 322.520 이상 수익권이고 개인 포지션은 328.50 정도면 그때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유추를 해보면 외국인들이 328 물론 내일 포지션이 바뀌면 또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보면 328 이상은 올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오늘 또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주 라인 부분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다 돌았죠.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내일 아침에는 FMC 회의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역시 모멘텀, 수급의 모멘텀 부분들이 상당히 바뀔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 글로벌 전력회의 관련된 부분들의 일단 많은 포커스 부분, 지난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하고 여기에 같이 포커스를 좀 맞춰 놓으시고 대형주 라인의 연속성 부분들은 내일 아침 FMC 회의의 내용 부분들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좀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12월 13일입니다. 이상 이슈맨의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주변에 많은 퍼가기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리면서 금요일 마감 시향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